소수의 기본 성질에 대한 연습 문제인데 우선 스텝 1은 직접 스스로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스텝 2부터 먼저 꺼봅시다. 근데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텝 1과 스텝 2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눠놨는데 왠지 스텝 2 하면 어려워 보이고 또 부담도 느끼고 할 것 같아서 잠깐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얘 켤레 복소수가 5 플러스 i래요. 그렇다면 여기에 발을 붙여달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여기에 발을 붙여주시면 얘는 여기에도 바가 붙고 여기에도 바가 붙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z바 플러스 3i가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야? 5 플러스 i라는 게 지금 말 그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그럼 z바는 뭐야? 얘가 이항시키겠죠? 마이너스 3i가 됐을 테니까 5 마이너스 2i가 됐을 거고, 그쵸? z바가 5 마이너스 2i란 얘기는 뭐야? z는 5 플러스 2i가 됐겠죠? 그쵸? 혈례복소수는 이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꿔주는 거니까 따라서 z 5 플러스 2i와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2i z바 얘를 곱해달라는 거죠. 그렇다면 5의 제곱에서 이 i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25의 마이너스 4i 제곱이고 i 제곱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됩니까? 25 플러스 4가 됐을 테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29가 됐을 것이다. 이해되실까요? 특히 얘는 이제 암기하실 정도가 되셔야 돼. z 곱하기 z바는 뭐랑 똑같니? z가 a 플러스 bi일 때 z 곱하기 z바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과 같다라는 것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셔야 돼. 이것을 필기해도 봅시다. 174번은 보자마자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분모에 복소수 i가 들어있네. 허수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항상 분모에 실수하는 우선 무조건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해봅시다. 얘부터 봅시다. 얘 얼마씩 곱해야 될까? 1 플러스 ic, 그쵸? 맞습니까? 그렇다면 분모는 1제곱에서 i제곱을 뺄 것이고 얘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됐겠죠? 1 마이너스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을 거고 얘는 1에 이 i에 그 다음에 i 제곱이 되는 거죠. i 제곱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 따라서 이렇게 소거되고 2분의 2i가 됐을 테니까 이 새끼 뭐가 돼? i가 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암기가 되실 건데 뒤쪽에서 몇 개를 더 하실 건데요. 지금은 그냥 요 정도만, 요 두 개는 오늘 암기합시다. 어차피 계속 암기하실 내용입니다. 계산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지난 시간에 복소평면 말씀드렸는데 복소평면도 결국에는 계산과 또는 추론이 빨라지기 위해서 그 개념을, 외부에 있던 개념을 들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는 빠른 연산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새끼가 뭐라고? i라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얘는 뭐냐면 얼마씩 곱해야 되니? x-y i씩을 곱해야 돼. 알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x제곱 플러스 y제곱 분의 얘는 2x 토할 것 같다. 2yi에 마이너스 xi에 플러스 yi 제곱 막 이렇게 나오지. 맞아? 너무 복잡하잖아. 물론 실수화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실수화를 해야 되는 건 이렇게 맞는데 결국 우리는 x가 y 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잠깐만, 요건 조금만 이따가 한번 해보자.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지 이 짓 하면 힘들어지는구나를 알겠지. 그러니까 요 짓 하면 힘들어.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 얘는 i고 얘는 x 플러스 y i분의 2 마이너스 i고 얘가 1 마이너스 i라는 거야. 그러면 i를 이쪽으로 이항시켜 볼까? 그럼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i 되니까 이렇게 될 거 이해되십니까? 요 놈 사라졌어. 그 다음에 뭐 해볼까? 요 놈을 실수하지 말고 양변에 똑같이 x 플러스 yi를 곱해보자고. 그냥 마치 이런 느낌이야. x분의 3은 5가 있어. 얘를 보통 어떻게 해결하니? x를 곱하고
다시 5로 나눠주시는 거죠. 맞아.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이런 실수 계산에 비추어 보면 x 플러스 y i는 뭐랑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 1 마이너스 2i분의 2 마이너스 i인 걸 알 수 있지. 이해되니? 이것이 훨씬 간단하겠네. 괜찮아? 그러면 이 부분 살짝 지우고 이것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다시 1 마이너스 2i분의 2 마이너스 i야. 얼마씩 곱해? 1 플러스 2i씩 곱할 거야. 알겠죠? 그렇다면 얘는 z랑 z 봐죠? 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 그랬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분모는 1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5가 돼야 되는 거야. 5. 맞아? 그 다음에 실수 부분 계산해보죠. 여기 2 있죠? 2.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플러스 2가 됐을 테니까 4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i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i가 됐겠네. 따라서 얘는 5분의 4 플러스 5분의 3i가 됐을 테니까 얘가 x, 얘가 y. 괜찮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175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간단히 볼까? 봐봐. 고차식의 값을 묻는 문제였어. 우리가 앞에서도 몇 번 했었던 것들이야. 최초로 했을 때 언제였었냐면 다항식의 나눗셈 할 때 그때 나왔었어. 그때 여기가 루트였었고 지금은 i인 거. 그 차이야. 어떻게 생겼는지만 잠깐 보자. 먼저 이 식을 이용해서 2차 식을 만들 거야. 넘겨. 알겠지? 그 다음에 제곱해. 4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은 얼마야? 마이너스 3. 그럼 이 새끼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4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얘가 되는 거지. 그 값이 지금 0이라는 거잖아. 얘가 이쪽 이항한 거니까. 이해되니? 그럼 4로 나눠주시면 결국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얘 뭐라고?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인 거라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 알겠죠? 근데 다만 어차피 우리가 좀 이따가 방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으로 갖고 와도 돼. 얘가 만약에 2차 방정식에서 나온 거라면 그때 제가 켤레근이라고 얘기하면서 켤레 복소수를 설명해 드렸었는데 얘가 하나의 근이었다면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루트 3i였겠지. 맞니?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리고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일 때 그때에 대한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두 개의 합의 부호를 바꿔주면 1차 개수고 곱 하면 상수항이고. 맞습니까? 따라서 지금도 봐봐. 이 방정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x제곱에 두 개를 더해봐. 얼마니?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속어서 사라지겠지? 그럼 2분의 마이너스 2가 두 개의 합이 됐을 거야. 근데 두 개의 부호를 바꿔주면 뭐가 되는 거라고? 플러스 1x. 이해돼? 다시 이번엔 두 개를 곱해보자. 두 개를 곱해볼 거야. 알파, 베타라면 분모는 4분의가 됐을 거고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에서 루트 3i의 제곱을 뺄 거야. 그렇다면 4분의 1인데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을 뺄 거야. 그렇다면 뭐가 돼? 4분의 4가 되면서 그 크기가 1이 될 거라고. 이렇게 찾아줘도 괜찮을 거고. 아무튼 이 식을 찾아내. 이 식을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썼니? 실제로 나눠. 얘를 세로셈으로 나누는 거야. 얘를 실제로 세로셈으로 나눠. 알겠죠? 이 식을 나누시게 되면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니?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얼마인가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 1차식이 있을 텐데 얘랑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에 이놈을 집어넣는 거나 여기에다가 얘를 집어넣는 거나 똑같지. 근데 내가 얘를 여기다 대입하는 순간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얘는 뭐가 돼? 0이 되면서 폭파되면서 사라지게 된다고. 그럼 남는 것은 뭐만 남게 돼?
그 나머지만 남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놈과 이놈이 같아지게 된다. 그걸 활용해서 이 문제 푸는 거야. 헷갈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거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우리가 나눗셈 할 때 그때 배웠던 것들이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니까 거기 35페이지 60번이라고 좀 적어주시면 나중에 보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페이지 60번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봅시다. 이번에 복소수 Z랑 W가 있는데 이 새끼 더하면 요 놈이고 저 놈은 저 놈이래. 아, 이 새끼 또 봐야 얘는 Z 더하기 W인데 얘가 3 플러스 UI잖아. 그치? 내가 여기다가 그냥 아이디어인 거야. 그냥 이런 아이디어. 바 보기 싫지. 지금 Z랑 Z바가 다른 거야. 당연히 Z랑 W도 서로 지금 다른 상태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얘네들은 변수가 4개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어떤 아이디어? 여기다 바를 붙이자고. 그렇다면 이 식은 뭐가 돼? Z바의 바가 됐을 테니까 Z가 됐을 거고 W의 바의 바가 됐을 테니까 W가 됐을 거고 그 새끼를 뺀 거라고. 그 놈이 1 플러스 4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더해. 2Z는 4 플러스 10i. Z값은 뭐가 되는 거니? 2 플러스 5i가 되는 거고 Z가 2 플러스 5i야. 그럼 W는 뭐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i. 근데 W 바지? 얘는 뭐니? 1 마이너스 i. 두 개를 뭐 해달래? 곱해달라는 거야. 곱해서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는. 다시 넘어갑시다. 복소수 Z가 다음처럼 됐을 때 Z바에 대해서 봐봐. A 곱하기 B가 0이야. A 곱하기 B가 0이야. 예를 들어서 두 수를 곱했더니 0 나왔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어야 돼. 이게 왜냐면 어느 한 놈이 0이 아니야. 그럼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 수의 계산에선 나눗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양쪽이 똑같이 B분의 1을 곱해주시면 A는 0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그럼 0 곱하기 B분의 1이니까 뭐야? 0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어느 한쪽이 0이 아니면 나머지는 무조건 0이어야 돼.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였겠지. Z랑 Z바가 0이래. 그럼 만약에 이 새끼가 0이 아니라면 또는 뭐 얘가 0이 아니라면 우리 Z로 나눌 수 있을 거라고. 그럼 0 곱하기 Z분의 1이었겠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라고. 그럼 Z바도 뭐가 돼? 0이 돼야 된다고. 두 수를 곱했을 때 복수수든 뭐든지 간에 두 수를 곱했을 때 0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곱해서 0이야? 그렇다면 네가 0일 거야. 근데 우린 켤레복수수인데 한 새끼가 0이면 0 플러스 0i잖아. 그렇다면 0 마이너스 0i도 뭐야? 0인 거지. 따라서 Z는 그냥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새끼가 0이든 이 새끼가 0이든 암튼 너희 둘 다 0인 거죠. 따라서 이 새끼 i 없는 놈 i 있는 놈으로 나눠. i 없는 놈 누구이니? x 더하기 y에 빼기 3이죠. i 있는 놈 누구 있어? xi 마이너스 yi 플러스 5. 얘가 0이어야 된다고. z가 말이야. 따라서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를 이용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물론 아니 여기 나와있듯이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는다면 물론 A하고 B는 실수죠. 그럼 Z 곱하기 Z반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면서요. 아까 필겠죠? 근데 이 새끼가 0이래. 실수의 제곱은 0 또는 양수지. 0 또는 양수야. 근데 이놈들을 더했더니 0 나왔대. 그럼 결국엔 둘 다 뭐였다는 얘기야? 0이었다는 뜻이야. 따라서 네가 0이니까 Z는 0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Z와 Z바가 0이야? 그럼 Z는 0인 겁니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때마다. 그냥 Z는 0이란 뜻이에요. 거기다 좀 필기 좀 하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졸렸죠? 적으시죠. 봅시다. 78번입니다. Z가 A 플러스 2i인데 Z 발음 물어봤어? 그럼 A 마이너스 2i였겠지? 그러면 4i분의 뭐가 된 거야? Z제곱. A 플러스 2i에 대한 제곱이 된 거야. 마찬가지 분수 계산. 얘 실수하기 귀찮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은 등식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4i씩 곱합시다. 똑같이 4i씩 곱합시다. 약분돼서 사라질 것이고. 남는 것은 A 플러스 2i에 대한 제곱이 뭐랑 똑같다고? 4ai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8i 제곱. i 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1. i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지니까 플러스 8이 됐겠죠. 여기는 8 플러스 4ai인 거고, a 플러스 2i 제곱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a 제곱에 2개 곱해서 2배. 그 다음에 뒤에 거에 대한 제곱.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식 정리해 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ai가 됐을 테니까 어메 4ai 똑같지? 8과 a제곱 마이너스 4가 같다. 맞습니까? 넘어가시죠. 봅시다. 이번엔 Z제곱입니다. Z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여기 잠깐 보세요. 복소수 Z는 셋 중 하나라고요. 결국에는 실수이거나 허수인데, 허수 중에서도 순허수일 수도 있고 또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실수일 때는 제곱하면, Z를 제곱하면 어떻게 돼? Z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아. 순허수는 Z를 제곱하면 음수가 돼. 그쵸? 봐봐. 마이너스 5야. 얘 제곱하면 얼마야? 25니까 양수지. 맞아? 그 다음에 5i야. 순허수죠? 얘 제곱하면 뭐가 되니? 25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5. 뭐가 되는 거야? 음수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i는 뭐가 되니? 제곱하면 1 플러스 2i 더하기 i 제곱. 계산해 주시면 뭐가 돼? 2i인 거죠. 그래서 얘는 z 제곱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면서 부호가 따로 없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선 z 제곱이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Z는 둘 중 하나다. 뭐? 실수이거나 또는 Z는 뭐가 되는 거야? 허수이거나. 거기다 좀 적어놔. Z제곱이 실수란 얘기는 결국엔 Z가 실수이거나 또는 Z가 허수이거나 순허수이거나. 따라서 이놈을 다음처럼 쪼개봅시다. 2a-1과 a 플러스 2로 바꿔주면 첫 번째, 이 새끼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허수 부분이 0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2가 0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얘가 순허수를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이 새끼가 죽어야 되는 거죠. 0이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 2a-1이 0이든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0번 보죠. Z제곱이 16이래. 그럼 Z는 뭐라는 거야? Z는, 잠깐만, 우리 이런 거 했었죠? X제곱이 5야. X가 얼마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였던 거 기억나? 제곱 날라가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는 거잖아. 그치? 얘도 마찬가지겠죠? 제곱 날라가면서 뭐가 붙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붙을 거야. 루트 16이 얼마야? 4. 따라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이란 얘기네. 맞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다음처럼 되겠다. z 너는 3a 마이너스 b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 i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플러스 마이너스 4i가 됐을 테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0이거나 또는 얘가 얼마여야 돼? 4이거나 마이너스 4이거나. 따라서 두 가지 상황을 모두 연립해서 a값 b값 구하신 후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시 81번 잠깐 보시죠. 81번 보니까 아까 봤던 그 기시감이 느껴지죠? 우리 아까 봤었다. 어떻게 한다 했었어? 아까 우리 어디서 봤니? 여기에서 어떠한 다항식의 값을 구분하는 거잖아. x가 주어지고. 맞아? 그렇다면 지금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봐봐. x제곱이 주어지고 마찬가지야. 더 고차식의 값을 계산해달래. 알겠죠? 그럼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 잘 봐봐. 잘 봐야 돼. 2차지만 마찬가지야. 똑같은 방법을 위해 이항시킬 겁니다. x제곱 플러스 3은 뭐가 돼? 2i가 됐겠지. 맞니? 더 차수를 높여야 되는 거잖아. 제곱합시다. x 4제곱에 6x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4. x 4제곱 6x제곱에 플러스 4는 얼마가 되는 거야? 0 되는 거죠. 맞습니까? 미안해. 여기 9가 빠졌지. 얘가 마이너스 4고 넘어오면 뭐가 돼? 13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얘가 0인 거를 활용을 해야 돼. 그 다음부터는 아이디어야. 또 힌트일 수도 있지. 여기 봤을 때 뭐가 독특한 놈 있죠? 뭐가 독특해 지금? x분의 13. 이 새끼 독특했어. 그런데 식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뭐가 보여? 13이 보여. 뭐 하고 싶은 거야? x로 나누어 보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은 이 조건뿐만 아니라 모두 갖고 있어? 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x분의 13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새끼 값도 0인 거죠.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럼 다시 봐봐. x분의 13 있죠? 이제부터는 아이디어야. x분의 13 당신이랑 플러스 6x 있고 x 오메! 얘 값이 얼마라고? 0이라고. 이해되니? 얘가 바로 그 아이디어라고. 괜찮아? 그 다음에 다시.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건 결국에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야? 결국엔 x 4제곱 더하기 8x제곱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네. 근데 또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을 보니까 뭐라 돼 있어? x 4제곱 플러스 6x제곱에 플러스 13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 검은색 식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해돼? 따라서 얘가 얼마야? 얘가 0이야. 그럼 남는 건 얘만 계산해주면 돼. 또는 이 식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지. x 4제곱은요 13 마이너스 6x제곱이에요. x 4제곱은요 13 마이너스 6x제곱이라고요. 그럼 이 식은 결국엔 13 플러스 2x제곱을 묻고 있는 문제랑 같아지는 거고, 그렇다면 13에다가 잠깐만 미안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13이었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에다가 플러스 2배 x제곱값 마이너스 3 플러스 2i 요 놈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 다시 제가 계산 실수했어요. 여기 봐봐. x 4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3은 0이야. 알겠죠? x 4제곱을 이용해서 이쪽을 이항시키시면 x 4제곱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x제곱이야. x 4제곱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6x제곱. 근데 뒤쪽에 8x제곱이 있잖아. 그럼 결국에는 마이너스 13 플러스 2x제곱을 묻고 있는 문제랑 마찬가지다.
근데 x제곱이 마이너스 3 플러스 2i니까 이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죠. 이제 182번부터 봅시다. 조금 계산이 많아서 복잡하겠지만 딱 세 문제만 더 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다음처럼 주어졌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봐봐. 모두 다 지금 알파 바에 관련된 조건들이 있는데 나머지들은 모두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만 있어. 다시 말하면 현례복소수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이거야. 요 놈을 살짝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는 뭐였을까? 이게 현례복소수. 현례복소수는 뭐야? 허수 부분의 보호를 바꾸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 지금 이렇게 발을 붙인 거라고. 마이너스 2i 맞니? 그런데 알파 곱하기 알파바가 얼마야? 2잖아. 근데 알파바가 뭐라고? 알파분의 2라고. 그래서 이 식은 알파분의 2. 마찬가지 베타 곱하기 베타바도 2인 거지? 맞니? 따라서 베타바는 뭐가 되는 거야? 베타분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베타분의 2. 더하면 그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2i. 이렇게 이 조건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도록 현례복소수로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돼.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니까. 하고 나면 뭐가 보여? 얘 뭐하고 싶니? 통분. 알파 베타분의 2베타 더하기 2알파가 됐을 것이고, 다시 말하면 얘는 뭐가 된 거야? 2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됐을 것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i라고. 이해되니?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i. 그렇다면 2 곱하기 2i가 알파 베타인데 그놈이 마이너스 2i라는 거잖아. 맞니? 알파 베타 양쪽에 또 곱해주면 4i는 마이너스 2i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약분시켜줄 수 있겠죠. 이거에서 알파 베타 값 찾아주시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결국엔 통분해서 정리하는 문제다 라는 것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다시 183번입니다. z 곱하기 z 뭐 2z 바가 3 플러스 2i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 잠깐 살펴볼까? z 곱하기 z 바 z를 a 플러스 bi라고 잡는다면 얘는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지. 얘는 a 플러스 bi가 됐을 것이고 z는 더하기에 z반은 뭐가? a 마이너스 bi죠. 맞니? 잘 봐. 거기다 2배 하래. 2a 마이너스 2bi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얘는 뭐니? 3a 마이너스 bi 그 값이 3 플러스 2i라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따라서 잠깐만 우선 보기가 너무 싫다. 양쪽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식을 다 곱하자.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겠니? 어디다 적을까? 여기다 적자. 봐봐. 3a 마이너스 bi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곱할 거니까 3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i가 됐을 거고,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서 첫 번째 뭐니? 3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랑 똑같다? 3a랑 똑같다. 그러면 3 지워지고 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a랑 똑같은 거죠. 다시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마이너스 b는 이놈이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2배를 한 게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bi가 된다. 그럼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겠네. 거기에 대한 허수 부분이니까. 괜찮아?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랑 똑같다고? a랑 똑같다고. 그렇다면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2a는 b랑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사용할 식은 이 조건과 이 조건인 거야. 우리는 a값 b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미지수 2개고 조건식 2개. 우리 무조건 구할 수 있어. 어떻게 구해볼까? b값에다가 2a를 넣어봅시다. 괜찮아? b값에다 2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a제곱 더하기 4a제곱은 뭐가 돼? a가 됐겠지. 맞니? 괜찮아? 그렇다면 5a제곱은 뭐가 돼? a가 된 거야. 따라서 5a제곱 마이너스 a는 0이었을 테니까 a로 묶어내면 5a 마이너스 1은 0이고 a가 0이거나 또는 a가 5분의 1일 텐데 a가 0이면 뭐가 돼? a가 0이면 b도 0 되지. 그럼 z값이 그냥 뭐가 되는 거야? 0이 돼버리잖아. 분모가 0 될 테니까. 야, 너 미안한데 안 되겠다. a가 5분의 1이라면 b값은 5분의 2가 됐겠네. 따라서 우리가 지금 z를 구하고 있죠? 따라서 z는 5분의 1 플러스 5분의 2i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아주 복잡한 계산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빠른 연산을 하기 위한 스킬을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4번. 184번은 딱 모의고사 스타일이죠. 다시 말하면 요즘은 학교 시험이 모의고사 스타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교재도 뭐 RPM이라든가 센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보다는 요즘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에서 출제하신 경향들이 많아서 우리 나중에도 그런 교재를 활용을 할 겁니다. 봅시다. Z1이 A 플러스 BI, Z2가 C 플러스 DI. 전혀 다른 놈들이다 이런 얘기인 거고. Z1과 Z2는. 그리고 A, B, C, D는 자연수인데 얘가 10이래. Z1, Z1 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었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맞니? 얘가 얼마라고? 10이란 얘기라고. 근데 문제 조건에 얘가 가장 중요하죠. 뭐라고 돼 있어? 자연수라고. 미지수가 A, B 두 개잖아. 근데 조건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A값, B값을 측정할 수가 없었는데 이러한 단서가 붙으면 측정할 수 있지. 어떻게? 둘 중에 하나야. 뭐? A가 3이고 B가 1이던가. 아니면 A가 1이고 B가 3이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은 참이죠. 방금 우리가 확인했었어. 니은 봅시다. Z1 플러스 Z2 바값이 3이면 잠깐만, Z1이 아까 뭐라고? A 플러스 BI였잖아. 얘는 C-DI고 얘를 지금 서로 더했대.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니? A 플러스 C에 플러스 B 플러스 B 마이너스 DI지. 그 값이 얼마래 지금? 3이래. 그치? 우리가 마치 항등식에서 배운 것처럼. 그렇다면 어쩔 수밖에 없지 뭐니? A 플러스 C가 3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B 마이너스 D는 0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이때 C 플러스 D가 5냐고 물어본 거야. 아니 A값 B값 알고 있어? 알고 있네. 첫 번째, 얘가 3이고 1이라면 C값은 얼마? 0이고 D값도 1이면 되겠네. 이해되니? 그런데 이럴 수 있어? 안 된다고. 왜? C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0 더하기 1, 아니네, 틀렸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이 상황이 아니란 얘기야. 둘 중에 어느 한 상황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A가 3이고 B값을 1을 집어넣게 되면 C값이 0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가 않아. 따라서 얘는 버리십니다. 괜찮아? 다시 두 번째 조건. 그럼 A가 1하고 3일 때 됩니까? 한번 해봅시다. A값이 1이고 3을 집어넣은 거야. 그렇다면 C값은 얼마가 된 거야? 2가 된 거고 D값은 뭐가 된 거야? 3이 된 거죠. 따라서 C 더하기 D, 2 더하기 3은 5입니까? 맞는 말이네.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아까 전에 여기 보라색 조건 있죠? 이 보라색 조건은 아예 성립하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틀리기 때문에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문제 단서에 틀리기 때문에 버리는 거야. 아시겠죠? 다시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은 Z1 더하기 Z2래. 결국에는 얘는 A 플러스 C 더하기 B 플러스 D의 I지. 얘가 말이야.
걔의 켤레 복소수고 어떠한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어. 그럼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아까 했었지. 얘가 뭐라고? 41이라고. 이면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면. Z1 더하기 Z2가 3인 것은 니은에서 끝났어. 지금 여기 있는 조건 이렇게 끌고 오는 거 아니야? 얘는 요거라면 낸 거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끝났어. 여기 이제 지워야 돼. 너무 이제 필요 없어. 디귿은 따로야. 대신 얘는 최초 문제에 있던 단서였으니까 따져봅시다. A 플러스 C 뭐니? 얘도 자연수. B 플러스 C도 자연수. 그럼 거기에 대한 제곱이니까 얘도 제곱수, 제곱수. 두 개의 제곱수를 더해서 41이 나와야 된다는 뜻인 거야. 뭐뭐 있어? 제곱수 세봐. 1, 4, 9, 16, 25, 36, 49 이런 숫자들 중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41이 나와야 돼. 뭐가 가능해? 16이랑 25가 가능한 거네. 맞아? 16이랑 25. 그렇다면 네가 16이고 네가 25였다는 얘기니까 A 플러스 C 입장은 A 플러스 C 입장에서 뭐였다는 거야? 얘가 4였다는 거고 얘가 얼마였다는 거야? 5였다는 거야. 물론 그 반대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반대 상황 좀 이따 따져봅시다. 만약 A 플러스 C가 4고 B 플러스 D가 5였었다면 A 플러스 C 얘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죠. 3하고 1인 거야. 그렇다면 봐봐. 얘가 A 값이 3일 때 3 더하기 C 얘는 1이라면 1 더하기 D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니? 그렇다면 이때는 C 값이 얼마라는 거야? 내가 C, D라고 한번 따져볼게. C, D. C 값은 얼마니? 1, 4 이렇게 됐을 거야. 괜찮아?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었겠죠? 똑같이 4는 4인데 얘가 1이고 3일 수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1 플러스 C 얘가 3 플러스 D 그 값이 5였을 거라고. 이해돼? A하고 B의 값이 지금 서로 위치가 바뀐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니? 얘는 3하고 2가 되는 거죠. 이해돼?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반대 상황도 있다 그랬었어. 그 반대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얘가 5일 수도 있잖아요. 얘가 4고 그치? 그렇다면 마찬가지 3 플러스 C가 5일 수도 있고 1 플러스 D가 4일 수 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결론은 같은 상황인 거야. 그래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C 값은 얼마야? C 값은 2, D 값은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1 플러스 C가 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플러스 D가 4일 수도 있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4, 1이 되는 거죠. C, D가 말이야. 근데 이렇게 4개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Z2 곱하기 Z2 발해. Z2가 요거였는데 뭘 물어본 거니?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지. 암산해보자. 이 새끼는 C, D야. 1 더하기 16이죠. 얼마? 17. 얘는 9 더하기 4. 얼마? 13. 얘도 13. 얘 17. 맞니? 따라서 지금 최대값은 17이었겠죠. 13과 17이 가능한데 최대값은 17이 됐겠네요. 따라서 얘도 맞는 말. 아까 여긴 맨 처음에 맞는 말. 따라서 전체가 다 맞는 말이 됩니다. 지금 이런 개념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좀만 쉬었다 갈게요.